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기현입니다. 오늘은, 어,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될 거다. 오프라인 강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 아마도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유튜브로 한 번 더 이렇게 방송하는 것으로 강의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 오늘은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쭉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론보다는 현실에서 정말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정말 펼치고 계시는 우리 권선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기현 사무국장님을 아주 어렵게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아주 그냥 인덕도 많고 이 덕이 아주 큰 분이라 오늘 뭐 크게 이 말씀은 해주지 마시고 조금만 조금만 해주시면 우리 학우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거는 지난번에 우리 김명희 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 자원봉사 여러 가지 뭐 고충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하여튼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게 됐고 어떻게 현재 실질적으로 가치 있게 끌고 가시는지 아마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우리 조금 딱딱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강기현 우리 국장님 물 한 잔 드시고 칙칙대지 마시고 저거 조금 친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더라도 우리 학우 여러분들 좀, 좀 곱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를 하시게 된 계기랄까요? 뭐 이런 얘기부터 설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편안하게. 근데 저는 뭐 격식 있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저도 전에 학생일 때 막 교수님이나 막 이렇게 주위에 오신 분들이 강사분들이 딱딱하게 얘기하면 그게 머리에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제가 뭐 막 잘나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봉사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좀 힘들었고 어떤 점이 되게 막 보람 있었고 그런 부분을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고 어차피 과가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면 또 우습지만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래서 제가 그냥 이 자리에 또 김명 우리 교수님이 또 초대해서 왔는데 조금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자원봉사라기보다도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 배경은 저는 빈센트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었어요. 결혼 전에. 그래서 간호사 근무할 때 그때 한참 홀트 아동복지라고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외국으로 입양하는 게 많았는데 그때 저희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어린 산모가 애를 낳고 왔는데 홀트 아동복지에서 한 달을 입양 가정에서 이렇게 키웠다가 외국으로 입양을 보낸다는데 제가 아가씨잖아요. 근데 아가씨인데 그 아이가 너무 데리고 와서 집에서 제가 한 달을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계기가. 그래서 근데 저는 직장 근무를 했고 엄마 아버지가 계셔서 엄마 아버지가 보고 저녁 때 와서 제가 한 달을 있다가 그 아이를 보내게 됐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만약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런 봉사활동을 결혼해서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좀 키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서 제가 학교 뭐 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부모회장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봉사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꽤 되셨네요, 경력이. 한 2, 30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나이가 서러워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직업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이제 다양한 분들을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을 이제 예. 만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 이제 응하게 된 것이죠. 예. 그 자원봉사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제가 알기로 대강 한 아, 몇 개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그냥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자원봉사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 곡선동에 이제 통장협의회라고 통장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저희 권성구에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네, 제가 사무국장 일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이제 뭐 결혼식 이제 그것도 추진 저희 곡선동에 요즘 또 다문화들이 많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네. 어려워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쌍은 못하더라도 매 1년에 한 번씩은 결혼식 똑같이 저희들이 결혼식 하는 거 똑같이 패배까지 해서 결혼식도 준비해서 또 그거 하는 거 있고 수아모라고 수아모? 수아모라고 수, 아모라고 수원의 아름다운 학부모 모임이라고 해갖고 아, 그 모임 단체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들로 구성이 됐어요. 학부모회장하고 그래서 저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각 동사무소에 뭐 어르신들 그러니까 권성구에 있는 동사무소는 다 다니면서 경로당 이제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에요. 저는 이건 처음 들어봤네요. 아, 3년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임. 네. 수원의 아름다운 학부모 모임이에요.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네. 아이들과 여기서 같이 하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그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다 중요한긴 한데 예, 다 중요한데 근데 다문화도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예, 특이한 봉사고 저도 이런 거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곡선동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곡선동은 아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하시면서 예. 가장 지금 그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관심 갖고 제일 많이 행복을 받고 오는 게 권성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밥차예요. 사랑의 밥차. 사랑의 밥차. 예. 어, 그러니까 저희가 권성구에서 지금 수원에 4개 구가 있잖아요. 4개 구에서 저희 권성구가 5년 전에 사랑의 밥차라고 처음 이제 그거를 하게 됐었어요. 저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거를 저한테 이제 주어졌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아예 암담했으니까. 그러니까 밥차는 수원시에서 이제 빌려주셨고 네. 나머지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후원 받아서 하고 장보고 그거는 이러면서 좀 이따 말씀하시고 지금 재정도 이제 좀 있으면 말씀 예. 좀 나눌 시간이 그래서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저는 이제 하여튼 밥차를 제일 중요시 밥차. 그냥 탁 들어보면 밥차 그러면 좀 밥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아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 해주시는 건데 일단 그 자원봉사를 하시려면 그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원.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구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그 밥차의 구성원은 네.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봉사활동을 아예 오래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럼 각 동, 예, 각 지금, 동에 그럼 지금 13개도 13개? 응. 그럼 13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 하고 기본 우리 이제 국장님이 예, 그걸 이제 다 주관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밥차는 이제 구성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구성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선발은 그냥 그렇게 근데 임의로 하는 건 아닐 거고. 예, 근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말씀 중에 괜찮은 구성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봉사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 밥차가 됐던 어느 봉사기관이든 솔직히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해타산이 이게 섞이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로 구성돼서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봉사에 힘들거나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막 상처를 받거나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힘이 빠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혹시 뭐 갈등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게 저희가 없어요? 4년 하면서 한 번도 없었고 애려 주위에서 저희 하는 것 때문에 더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지금 보면 봉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경력이 상당히 되시는 분들 간에 이제 운영 예. 이게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갈등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에, 자원봉사 김영희 사무국장님하고 대담할 때는 그 선발하는데 과정에서 잘 뽑아야 잘 선발해야 된다. 그분들이 뭐 정치색도 있고 종교색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를 보냈는데 그게 안 안 맞아가지고 막 맞아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지금 이제 여기서는 다양한 그, 그 자원봉사를 요하는데 이제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도 잘해야 되고 또 교육도 막 시켜야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돼. 하는데 여기는 이미 이제 거기에 잘 적응하시고 계시고 예. 이미 그런 자원봉사의 경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뭐 그런 건 아예 그냥 넘어서셨네. 그렇게 힘든 건 별로 없고요. 근데 사람 간에 또 힘든 부분은 있어요. 솔직히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각자 맞추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봉사하기로 하셔서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마인드가 정말 이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라 굳이 누군가가 건들지 않으면 뭐 이렇게 뭐 서로 불합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구성원들 봉사하시는 구성원들한테는 큰 논란이 없고 예. 그러면 거기 이제 밥차를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밥차를 운영하는지. 그러면 밥차를 누군가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밥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서 장도 봐야 되고 또 그 장 보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재정이.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살짝 듣기로는 에, 이제 우리 시나 구에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후원, 우리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어 이제 그 식사 뭡니까 그 식사, 예. 식재료를 다 준비해서 구매해서 직접 해서 이제 또 조리도 저희가 조리도 직접 해요. 하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얘기 좀 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뭐 비영리 그게 비영리라고 하는 비용이 거죠, 예 교수님. 예.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 비영리인데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저희가 시나 구나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래서 처음에 구성할 때 처음 구성부터 밥차라는 것만 이제 시에서 이제 중소기업은행에서 시에다가 밥차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만들어 주셔서 그 밥차만 저희가 빌려서 쓰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 집기 같은 건 다 빌려오지만 이제 뭐 텐트라든가 이런 거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그거 하고 이제 한 끼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물가가 좀 싸서 한 끼에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한 구자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권선구에다 보면 저쪽에 기업체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쪽에 이제 과장님이랑 이제 같이 가셔가지고 각 기업체에다가 구자로다가 저희가 후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1년에 저희가 4월달, 5월달, 6월달 해서 12번 만약에 또 이제 또 바깥에 9월 여름면 쉬고 9월, 10월, 11월 첫째 주까지 해서 9번 하면 뭐 21번 뭐 이 정도면 21구자잖아요. 그러니까 21구자에 대한 60만 원의 21구자를 다 후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8군데 후원업체에서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 또 감사하게도 풍미식품이라고 저쪽에 오목천동인가 그쪽에 풍미식품이라고 있어요. 거기 또 유정임 사장님이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김치는 다 후원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또 따로 또 후원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쌀 기부하신 분은 또
이름을 거론하는 거 싫어하셔서 제가 못하고, 근데 해마다 또 쌀을 기부해 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후원금 관련인데 처음에 이 후원금 만드는 게 참 힘들어요. 남들은 하고 뭐 쟤네들 어디서 후원 어디 사나 했는데 정말 후원 받는 게 남한테 이런 돈을 받는다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 남이 우리한테 좋은 일에 쓰라고 주기까지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정말 저는 되게 알뜰하게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배달로다 식자재를 쓰면은 얼마든지 그 돈에 맞춰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담은 조금이라도 좀 아끼고 싶어서 제가 오지랖이지. 이렇게 시장을 가서 직접 장을 다 봐서 60만 원보다 조금 더 덜 썼어요. 한 50만 원 정도, 10만 원 뭐 이 정도 남으면 이게 겨울에 이제 김장할 때도 썼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집그릇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텐트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매주 가다 보니까 네 군데 동사무소하고 세류동에는 이제 버드네 경로당 뭐 이렇게 네 군데를 가고 있는데, 이제 구운동, 국선동 이제 하고, 그다음에 세류동하고, 그다음에 권선 일동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텐트 같은 게 모자라다 보니까 텐트 같은 것도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해에는 정말 많이 노력해가지고 텐트랑 이런 거 다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의자, 식탁까지 저희가 다 구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원받은 돈으로. 그래서 그 좀 넉넉히 받아갖고 밥차에 쓸 돈 빼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거 집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해마다 그냥 저희가 후원을 받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밥차,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뭐 굳이 없는 분만 와서 드시는 건 아니에요. 주위에 이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 음식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맛있다 그러고, 저희 봉사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건 저희가 봉사할 때마다 각 동에 이제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도움 없이 저희들끼리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또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면 또 어르신들 또 오라고 또 방송도 해드려야 되고 전화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 또 도움을 받고, 나머지 음식부터 설거지 봉사, 배식 봉사, 여기까지는 다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13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13분에다가 또 추가로다가 또 저희 기본 세팅돼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 업체들 받잖아요. 그 후원 업체에서 제가 연락을 다 드려요. 오늘은 제가 프랜카드에다가 저희 사랑의 밥차, 오늘은 후원 업체가 어디 아니면 그 업체에다 전화해서 꼭 점심 때 오셔서 같이 봉사하고 식사하시자면 그쪽에서 또 한 10명 정도 지원이 돼요. 그러면 같이 한 20 몇 명이 같이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13분 정도가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그 갈 갈 때마다 때마다 봉사자들이 한 봉사자들은 20명 정도 계속 바뀌겠네요? 예, 계속 와요. 예. 한 10명에서 20명. 동일한 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후원 업체들은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오고, 예.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각 동의 뭐 이제 통장님들이라든가 뭐 지역사회보장 위원님들은 그런 분들이 또 와서 도와주세요. 대체로 이제 그분들이 오시겠네. 똑같아요. 주로 해보신 분이. 했던 분들이 그대로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큰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자원봉사라는 게 이게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저도 뭐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못 갔는데, 그 자원봉사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원봉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때론 물어봐요. 왜 봉사하시냐고. 네. 근데 저는 비용도 하나도 안 받잖아요, 여기. 아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봉사가 수수료도 아니에요. 안 받잖아요. 그런 거 없이 하는데 그냥 봉사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뭔가 뭐라 그럴까, 아이들이나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와서 이렇게 오셔서 드시고 가거나 제가 봉사를 했던 분들이 좋아하시면 제가 더 행복이 2배죠. 그냥 그거예요. 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교수님도. 자원봉사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타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타심이. 이제 자원봉사 우리 센터도 있잖아요. 예. 한 지난번에 28,000명인가? 뭐 3만 명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다양하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뭐 교통비라든가 식사비, 뭐 소정 활동비 이런 것도 이제 보장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실비 정도로 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예 그냥 이런 한 푼 없이 전부 뭐 본인도 막 내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도 저희들도 해요. 부담하고 또 후원 업체 예, 받아가지고 다 그걸로만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예, 굉장히 그 독특한 지금 이 자원봉사 그렇게 단체라고 돌아가고 볼 있어요. 수 있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알기로 그 구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구에서도 다른 구에서 해보려고 시도를 좀 해봤는데 예, 전부 다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밥차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해요. 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메탄공원 이런 데서 밥차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시에서 예산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일절 다 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자기네들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봄따서 한다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시고 싶으셨겠죠. 근데 저희가 시정이나 이런 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권성구가 하고 있으니까 권성구가 어떻게 하냐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근데 다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시더니 다들 못 하시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쎄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죠. 예, 처음도 처음만 어렵고 어렵고 처음도 어렵고 그 지속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별로 힘들진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지금 있는 이제 다양한 것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밥차를 이제 위주로 하는데 사랑의 밥차를 매번 똑같은 데 가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가령 이번에는 세로동 갔다. 예, 그러면 다음 달에는 뭐 저 권선동도 갈 수 있고 예. 뭐 저 금곡동도 갈 수 있고 뭐 다양한 데 갈 거 아니에요? 거기 가시면 그 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시고 가시는 건가요? 예. 아니면 연락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기다려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번 달은 예, 그러니까 어디? 이번 달이 아니고 매주 매주? 그러니까 예. 매주 그게 매주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만약에 뭐 첫째 주는 구운동을 가고 둘째 주는 권선 일동, 그다음에 셋째 주는 뭐 세류동, 넷째 주는 곡선동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르신들이 그 날 기다리세요.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금 쉬고 작가가 있어서 멈춰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5월 중순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밥차를 4월부터 시작했는데 못 하고 있었잖아요. 예산을 지금 솔직히 후원을 받아놓은 걸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각 동에서 반찬 봉사가 지금 못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반찬을 주면은 뭐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각 동에 저희가 김치, 계절 김치를 담아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또 상당히 바빠지시겠네요. 아니요, 지금 5월 셋째 주부터 하시요. 이번 달부터. 그때부터 이제 밥차 시작하면 좋죠. 그 밥차에 그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 그러니까 노인 그 지역의 어르신들인가요? 어르신들이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기초수급자분들, 기초수급자. 예, 이제 그리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보통 한 200명에서 300명. 그렇게 많아요? 예. 와. 굉장합니다. 그 설거지도 사실 무지 힘든데 제가 설거지 많이 해봐서 하는데 설거지도 설거지, 음식하는 것도 쉬운 음식 건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양이 많다 2, 보니까 3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이제는 겁니다. 하도 많은 양을 하다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음식을 못 해요. 그냥 대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일절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실은. 근데 메뉴도 제가 선정하고 음식도 제가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재료 같은 거 다 넣어주면 언니들이 이제 이렇게 조리만 해주고 그러니까 간은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어른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정말 음식도 되게 선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어른들이 또 한 부분은 또 서운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음식을 먹고 저희가 음식을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싸갖고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반출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식중독이나 이런 걸 걸렸을 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또 아까워서 오늘 먹은 거 바로 안 드시고 뒀다가 내일 먹으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대해서 계속 달라는데 또 제일 또 잘 알 수 있는 동사무소에 이제 뭐 주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할머니는 경로당에 있으니까 드리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 방송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맞아.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이제 좀 보완이 되고 이런다면 봉사하고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하고 잘 맞아요. 재밌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요즘 일반적인 얘기로 생각하기로 그 요즘 살기가 굉장히 나아졌는데 그 밥 못 먹어서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있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보통 사람들은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딨어?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밥차 말고 이제 동에서도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매달 몇 집을 선정해서 빨래 봉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거를 원룸이나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불을 넣을 데도 없고 빨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거에다가 저희가 집에서도 저희도 빨 수가 없으니까 빨래방에서 빨아갖고 건조까지 해서 갖다 드리거든요. 네. 갖다 드리고서 이렇게 냉장고를 보면 정말 와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일부 보이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잘 먹는데도 그냥 사람 따라서 와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그 한 끼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빨래 봉사, 음식 봉사, 그 다음에 집수리 봉사 이런 거 무슨 그건 아니고 그건 안 저희는 하고? 그 집수리 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시에다가 이제 연계를 하면 시에서 또 날짜 잡아서 그쪽에서 오는데 저는 또 그 집수리 봉사를 또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집수리 봉사는 없는 사람이 옛날처럼 뭐 초가집이나 이런 거라도 내 집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집이 허물어지면 고쳐주면은 맞아요. 근데 솔직히 원룸인 저희 같은 경우는 원룸 다세대 주택인데 주인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그 주인 좋은 일 시켜주는 게 너무 저는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약자는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네. 그냥 그분한테 빵 하나라도 사다 주는 게 더 저는 집 고쳐주는 것보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약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감싸 안아야 이를테면 이제 사회적 약자는 진짜 이른바 약자잖아요. 그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강자죠. 맞아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돕는 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어는 약자죠. 부모는 강자고. 근데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모는 늙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 그 우리가 강자 되고 부모님이 또 약자 되잖아. 그러니까 약자일 때 도움을 받으면 자기가 강자 됐을 때 또 강자가 약자 되면 또 돕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선순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국장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돕는 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나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약자들 돕는다는 것은 크게 덕 쌓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말 그 나이 드시면 이제 또 그분들이 또 강자가 되잖아요. 그분들의 자식들이 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자식들이 또 누군가를 이제 도와줘. 약자 된 분들한테 도와줘. 또 피드백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런 삶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식상할 수도 있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몰라요. 저도 이 강의로만 이렇게 할 때 좀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 현실적으로 이제 저도 현장 다니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목격을 하죠. 근데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하기에 비하면 뭐 이건 뭐 조적절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음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이라도 이렇게 같이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뭐 지난번에 자원봉사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성별이라든가 종교, 정치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그렇죠. 구성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봉사하러 갔는데 그런 그런 분들이 오실 때 단체에서도 있어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예. 오해할 수도 있는 예.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다른 단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단체도 이제 하다 보면 뭐 선거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오실 때 저는 항상 그 얘기는 해요. 그냥 봉사만 하고 가세요. 음, 절대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가시라고 저는 미리 딱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또 높은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왔다고 동사무소에나 뭐 이런 데 직원들이 나와서 막 인사하는 것도 너무 싫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 식사하러 오신 어르신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또 막 뭐 소개를 시켜준다 이러면 저는 그걸 전부 다 일절 다 저는 막아요. 그리고 오셔서 어떤 분이든 오시는 분은 다 안 막아요.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환영이에요. 근데 와서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 봉사 이외에 다른 활동은 저는 못하게 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 봉사에서 와서는 그런 부분에 크게 이렇게 뭐 물리거나 서로 막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양질의 자원봉사. 아니, 왜냐면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을 위한 자리를 제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그 전날 장을 보고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을 하고 그 어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막 이래서 준비한 자리인데 뭐 제가 공을 뭐 그분한테 넘겨준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와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날로 이렇게 먹으면서 어른들은 그냥 와서 저 불쌍한 사람들 밥 먹고 하니 그분 불쌍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나름 다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만 밥 한 끼 드린다고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 종교 이런 거 다 막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순수한 그런 봉사. 그 봉사로 가야지. 그게 자꾸 퇴색되면 아니 그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종교에 자기들 신자들을 뭐 그건 확충하기 아닌 위해서 것 같아요. 온다거나 그러면 그 순수한 그 자원봉사가 퇴색될 것 같아요. 의미가. 맞아요. 그런 건 철저히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자원봉사자들 이제 구성원들 다양할 거 아니에요. 자기 본연의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에 다 있는데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지금 비슷한가요? 공교롭게 너무 죄송한데요. 네. 저희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럼 그럴까? 생계를 뭘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가정주부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도 남을 두고 할 수 있는 조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구애도 안 받고 그리고 봉사를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봉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 사람보다 없는 분들이 더 이게 봉사라든가 기부를 더 많이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없어 봤기 때문에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또 그냥 평범하게 다 사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옛날부터 막 잘 살았던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기들 하시는 거 보면 야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먹었어 라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근데 그래서 그런가 잘 한 번도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세요. 그리고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리고 되게 많이 제가 봉사하는 사람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요.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열의가 많으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감히 제가 정말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못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강 국장님은 그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지. 예. 하여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그 재능이 나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런 재능을 그런 사랑의 밥차 말고도 나름 여기저기 이제 막 하고 다니실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이 그 여기저기 많이 하다 보면 어쨌든 그 거의 다 손실이 만나요. 많을 텐데 손실 나름 손실이. 어떤 손실을? 아니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그만큼 덜 하게 되고 자기 직업에 자기 본연의 직업 근데요. 예. 봉사는 써서 저는 아니 솔직히 얘기했지만 예. 봉사는
내가 쓸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는 거지. 남아서 하는 건 아니죠. 예, 그것도 아니다. 무슨 시간이 남아서 하는 그런 마인드는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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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죄송한데 교수님. 아니, 저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어. 봉사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써야 될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하는 제가 거지. 왜 이런 말씀 여쭤보냐면 자원봉사하냐고 자기 일을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직업을 이게 그 배우자랑 이제 막 이렇게 갈등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그 분들은 지나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근데 그런 걱정. 분들은 봉사를 안 하시는 게 낫지요. 그래? 왜냐면 그거는 제가 그분의 성향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러면서까지 하시는 분은 뭔가 자기의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던가 아니면은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여유로워서라기보다 내 시간을 쪼개서 봉사라면 행복이 2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참 자원봉사가 참 말은 참 좋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이제 그분들은 많이 해오시고 지금 우리 강 국장님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은 경륜들이 많아서 경험과 경륜이 이제 많이 이제 쌓여서 그런 갈등 요소라든가 갈등을 원천 다 배제하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새롭게 진입하는 이제 들어오시면. 자원봉사자들은 상당히 어쨌든 좀 가르쳐주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를 배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뭐랄까 해법들 이런 걸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거 했을 때 뭐가 좋다. 이거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자원봉사 했을 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취감 이런 거. 아니면 아까 뭐 모두에도 말씀 주셨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타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초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도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계기도 있어야 예, 되고. 그냥 야 하면 너 돼. 되고 너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근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저희 주위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계속 기존 꾸준히 봉사했던 사람들은 뭐 다른 데서도 아 무슨 봉사 있어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정말 만약 교수님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기관을 가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느 봉사를 해야 되지? 몰라요. 잘.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군가 얘기해 주는데 그 길이 솔직히 얘기해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라는 데서 솔직히 처음에 모집을 해서 하는데 이제 다 장단점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도 뭐 한두 명 들어온다고 제가 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한두 명 들어온다 해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저희가 이렇게 끌어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일반 봉사자들이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딱히 이렇게 교육 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딱 올리면 봉사 시간 몇 시간 인정해 줍니다. 봉사하실 분들 신청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기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봉사를 하는데 어떠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담은 5분 10분이 되더라도 오늘 봉사활동에 대해서 잠깐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보면 뭐 우리 수원시가 자원봉사가 잘 돼 있다, 봉사자가 많다, 뭐 우리 시에서는 뭐 무료급식소도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요 어떻게 보면 남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나도 봉사하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 너무 감사하죠. 와주세요. 근데 제가 할 줄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에서도 수원시나 어디서도 이게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조금 이렇게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야 맞아요. 그런 밥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죠. 무슨 가령 이제 태안에 지난번에 오래되긴 맞아. 했지만
그 기름 유출됐어요. 저희들 다 갔다 왔잖아요.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무장이 돼 계신 분들은 그 가리지 않죠. 이제 그런 자원봉사 고성 불났을 때도 또 장례도 갔다. 그렇죠. 똑같아요. 예, 강원도 똑같아요. 고성도 가셨고. 며칠씩 있다 오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동기부여가 잘 되신 분들은 어떤 피드백 이걸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죠. 이게 왜 가냐? 자기가 갈 수 있을 때 그 강자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누구한테 그때는 이제 자기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꼭 그걸 예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동기 유발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물 한 모금 드시죠. 물 한 모금 드세요. 물 한 모금 드세요. 지금 이제 처음 교육 훈련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금방 말씀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등록돼 계신 분들만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되고 근데 그 외에 또 별도로 운영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나름 그렇게 훈련이 많이 되고 경륜이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끼리 이제 무슨 조금 더 좋은 활동을 하자, 좋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뭐 워크숍이라든가 뭐 나름 이렇게 그 별도의 그 교육 훈련 이렇게 하는 것은 없나요? 있죠. 그분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밥차 시작하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는 워크숍을 가고 있어요. 왜냐면 동기부여.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워크숍이라는 게 뭐 그런 비용들도 다 자체에서. 네. 어. 그러니까 저희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언니들이나 이제 나이 있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뭐 저나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십시일반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차도 빌려갖고 같이 이제 간데 그 워크숍이라는 게 딱히 딴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봉사하는 거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몸봉사잖아요. 뭔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뭐 뭐를 만들거나 뭐 책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몸봉사였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표현이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육체봉사? 아니요,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몸봉사? 그치? 몸봉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좋아요? 몸봉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나 저희는 처음 들었어 몸봉사.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상반기 하반기 같이 그냥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여행하고 이제 또 잘 시작하자 뭐 이런 의미에 그냥 화이팅 한번 하고 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딱히. 거기 단체하고 타 단체하고 예. 유대 이런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뭐 유사한 그 봉사 단체. 근데요, 제가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웃긴 게 하나가 뭐냐면 봉사자들이 왜 자기 봉사 이외에 다른 봉사를 인정을 안 해주고 같이 이렇게 융합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요? 뭐라 그럴까 좀 꺼려한다 그럴까요? 연대. 그거를 되게 꺼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잘못 의외네. 모이면은 잘못 모이면 이렇게 뭐 운동권이 되는 것처럼 이 봉사자들이 제가 보면 소소하게 봉사가 무지 많아요. 저희도 네. 밥차 말고도 많아요. 뭐 짜장면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참 많은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할 때 뭐 비빔밥 데이라든가 뭐 다문화 데이 뭐 이런 거 했을 때 막 큰 뭔가를 했을 때 그럴 때만. 같이 모일 때 이외에는 이렇게 뭔가를 같이 연동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외네. 그러니까 봉사자라고 다 같은 마음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럼 기관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우리 저기 기관하고도 간데는 시라든가 구라든가 동사 다른 봉사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봉사는 다른 구나 시에 없는 구청의 또 사회복지과 소속으로다가 제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공적 자원은 다 100% 지원을 해주세요. 구청장님께서. 원장님. 그래도 우리 관에서도 많이 그래도 지원이 되네요.
유대가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공적으로다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음, 100% 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해주고, 예, 홍보해주고 그리고 플랜카드 뭐 현수막 해주고, 제작이라든가 뭐 어, 직원들이 이제 와서 이제 도와준다든가 음,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밥차 시작하기 전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후원은 받아오지만 구청장님께서 이제 밥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각 이제 후원 업체들 전부 다 불러주세요. 음, 구청에 불러서 다 감사패 다 드리세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오찬도 또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도와서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 또 끝날 때 저희가 성과 보고회를 또 하거든요. 그때 또 타 업체 후원 업체들 또 다 불러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오라 그래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 좋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원 업체에 또 저희 권성구에서 현판을 해주고 계세요. 사랑의 밥차 후원 업체 이렇게. 그게 주관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주관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우리 관에서도 해주고 또 보이지 않게 후원하시는 다양한 그 수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을 때 우주의 온갖 기운을 다 총체적으로 거기다 이렇게 결집시켜 가지고 먹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하늘이 때 되면 햇빛 비춰줘야 되고 또 비를 내려주죠. 땅에선 또 이게 음한 기, 그러니까 축축한 그, 그런 곡식을 잘 여물게 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잖아요. 공기도 적당히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곡식을 먹듯이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것도 수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역할을 같이 총체적으로 주셔서 이제 이게 정말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 이 밥차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솔직히 관과 민이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무수한 돈을 받아와서 제가 하려고 해도 또 관이 해준 일과 민이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근데 관과 민이 같이 합쳐서만 이게 또 잘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강 국장님이 더 빛이 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빛이 나는 것은 타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 벌써 한 4년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예, 올해가 5년째. 5년째.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타구에서는 타구라는 게 다른 구에서 이런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지금 자원봉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평가를 좀 높게 할 수 있는 예,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원봉사라는 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게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심리들이 다 발동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완전 이렇게 5년째 하고 계신다는 건 정말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에, 그 결국은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봉사를 벌써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빨리 가네. 봉사를 어떻게 뭐 계속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걸 한번 제가 조금 더 다양한 걸 이 해보고 싶으신 건지.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말을 막 가려서 해야 되니까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우스갯소리 제가 어떤 경우까지 할 거예요라는 게 우스갯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힘이 된다면 사람이 언제까지 뭐 솔직히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럼요. 차라리 교수님 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한치 앞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힘이 달 때까지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하고 계속 도와주는 분들이 계속 있으면 저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정말 이제 관성이 이제 생겨가지고 쉽게 이제 그만두기 좀 쉽지 않죠? 못 그만두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날은 막 몸이 아파서 오늘은 꽤 피고 싶은데 갔다 오면 더 행복해요. 근데 그거를 못게 표현 못해. 남들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는 없어요? 다른 뭐 재능 기부. 그러니까 제가 또 간호사를 근무할 때서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 의료봉사도 하고 싶어요. 의료봉사 그것도 참 좋죠. 우리 여기
저 아주대에서 지금 의료봉사를 하시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전에 한번 제가 필리핀에 되게 오지 마을에 한번 따라갔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예. 그걸 한번 갔었는데 갔다 와서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안 갔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먹는 진짜 뭐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거 하나가 소화제 하나가 그 나라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약이 되라고 생각을 못하고 갔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 다음에부터 봉사를 안 갔거든요, 실은.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감정이 무뎌져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료봉사는 하고 싶어요. 그 우리가 학문적 그 연구 방법 중에 그 주자학적 그 논리가 있고 양명학적 논리가 있는데 그 주자학적 논리는 보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 현장을 보지 않아도 알아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양명학적 논리는 이제 육안으로 좀 가서 보면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자원봉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륜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봤을 때도 그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봉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륜이 이제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현상 잠깐만 봐도 조짐이죠. 그것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떻겠구나. 미리 가서 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봉사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정말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좀 존경스럽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항상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굳이 뭐 할 수 있다면 재능 기부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몸봉사예요. 근데 예, 그것도 좋은 거예요. 예.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봉사할 수 있으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저희 같이 몸봉사하는 분, 재능 기부하는 분 다 틀린 거 똑같은 거죠. 하여튼 저도 오늘도 실제로 이렇게 실질적인 영역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을 모셔서 아주 많은 유익한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기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무국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조금 미진한 게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학교에서 오프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한 주가 더 아마 딜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부득이 조금 급하게 지금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조금 미진한 건 있는데 왜냐하면 준비가 조금 더 확실하면 한 2시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게 갑자기 이렇게 예. 또 교수님이 초대해 주셔서 오게 돼서 제가 또 두서없이 하는 말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 유명 강사나 뭐 말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봉사 얘기를 그냥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리에서 또 뵀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송 체질 아니십니까?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굉장히 아주 여유만만하게 아주 잘하셔요. 제가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미리 안 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미리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못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실질적인 거 유익한 그런 대담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학교에서라도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실질적인 거 한번 좀 해주시면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여튼 자 오늘 우리 학우 여러분들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시청을 좀 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으로 오늘도 출석으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받으시고 또
편안한 아주 즐거운 한 주 또 맞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